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일어섰던 3.1 독립만세 운동이 벌써 올해로 105주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리는 관심도는 예전만 못합니다. 친일의 잔재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남아있죠. 전북은 일제강점기의 경제적 억압과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으로 1919년에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항일 운동이 전개된 곳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의미들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이죠. 자, 오늘 더놓고 말합시다는 3.1운동의 의미와 일제잔재청산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의 3.1운동 발자취 짚어보고요.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노력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우는 무엇인지 함께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3.1운동 정신과 일제잔재청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3.1절을 기리는 정부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집에 태극기를 거는 거는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 역사를 잊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이제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부분, 우리한테 3.1절은 굉장히 이런 의미로 중요한 날이었다, 절대 잊지 말고 얘기를 더 지속적으로 노출을 했으면 해요. 역사를 잊은 상태로 그건 옛날 일이니까 잊혀져 가자, 뭐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것만 준비하자라고 하는데, 물론 문화는 문화고 옛날 일이 옛날 일이라고 구분 지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해요. 나라 팔고 땅 팔고 사람 팔고 이래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지켜주고 고생하고 있었던 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이 왜 폐지 죽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런 불평등이 조금 힘들긴 해요. 이런 날 되면 더 그렇지. 친일의 행적을 알려서 역사관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게 맞는데 여전히 친일 전제가 주변 곳곳에 많잖아요. 친일파들의 노래나 글을 배우기도 하고 친일의 흔적이 문화재나 관광 코스가 된 지역도 있는데 씁쓸하죠. 지자체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국지사도 6분만 생존해 계신다고 하는데 목숨 바쳐 희생한 순국 선열이나 독립투사 후손들에게 얼마나 예우를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에게 보훈과 수당에 대해서도 모자람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3.1운동 정신과 일제잔재청산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광복회 전북지부의 이강한 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익산의 4월 4일 만세운동을 주도한 문영기 열사의 손녀 문인숙님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전북 동부보훈지청의 손순욱 지청장 전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한 지부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나라의 역사, 그것도 아주 정말 치욕스러웠던 일제강점기의 역사, 독립운동 3.1절 되어야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언론도 참 염치 없습니다만, 우리 다수의 국민들은 평상시에 얼마나 잊고 살았을까. 심지어 3.1절을 그냥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앞에 태극기도 개양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후손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전북 지부장을 맡고 계신 분으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잊혀져 가는 것이 매우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이 3.1운동은 단순하게 우리가 독립운동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완전히 깨어났던 특별한 날이고,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생기고 3.1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람다워졌거든. 이런 날이고 이 정신이 무엇인지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언급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을 기념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애국이라는 것이, 또 독립의 그 현장에서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왜 거리로 나서야 했는지, 목소리를 높여야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자,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지부장님. 예. 참 민족문제연구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저는 사실 민족문제연구소 아직도 그런 곳이 있어라고 이렇게 반문하면 참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민족이란 단어가 지금 통일도 마찬가지지만 낡은 담론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씁쓸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세요?
저희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제 잔재 청산인데요. 예. 그냥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저희 민족문제연구소는 민간단체로서의 어떤 태생적 한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적 구조화가 필요한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거대 담론의 문제들, 특히나 민족이나 아니면 역사 이런 문제는 일단은 공적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구조화해 줘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구조가 되질 않고 있고 지금 회원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뜻이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부장님. 역사를 왜곡한다, 어떤 사실을 왜곡한다, 이것이 과거의 사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왜곡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알베르 까미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청산하지 못한 것들은 실제로 현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규정 속에서 자라난 그런 왜곡되고 굴절된 것들은 미래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과거사 청산이나 역사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과거사 청산이나 역사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 그러니까 과거의 권력이 현재의 권력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의 권력과 싸움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반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비난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강한 지부장님의 바로 이제 조부도 그 집안에서 독립운동이 16분이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임실에 이제 오수의 이제 둔덕 씨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바로 그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만세를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더 과거사를 알아야 되고 왜곡된 과거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거 청산을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인물, 행적을 청산하거나 어떤 물건이 잘못되어 있는 걸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그 방금 김재호 지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가 정리 안 되면 현실이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가 정리가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잔재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일제시대에 우리를 통치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이중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단편적인 예가 홍범도 장군 동상을 육사 규정에서 옮긴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내용이 홍범도는 군대의 시작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죠. 의병으로 시작했던 국민들이 일으켰던 의병과 독립군과 이런 분들을 우리 국군의 시조로 보지 않고 일본군에서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세운 대한민국 국군이 국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국군은 일본군의 이중대다, 이렇게 보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빨갱이니까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한 작전을 시작을 했고,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 그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제가 36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한게 정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부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아. 예. 이런 역사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대를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져줘야 된다. 이게 지금 자꾸 아직도 정리 안 된 세대의 권력자들이 과거를 자기네 행적들을 덮기 위해서 역사를 지금 바꿔가는 쪽에 힘을 싣고 있는 이 현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단순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공적을 높여서 이분들이 훌륭한 분이니까 지키자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는 길은 바른 역사를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왔다.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홍익인간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독립운동도 하고 우리는 국민들이 세워서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없으면 예. 나라가 어떻게 갈 것입니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자녀들에게 이제 이 일제 강점기 이야기를 하면 1910년을 한일 합방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시작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합방한 적이 우리가 없습니다. 나라를 서로 합친 게 아니잖아요. 나라방자를 합할 때라는 한자를 써서는 안 되고 이게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이다. 경술국치든 일제강점기 시작이든 강제로 점령한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의 의미가 퇴색하면 또 용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제강점기 36년을 우리의 근대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생겨날 수 있고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시작점은 알려줘야 되지 않나 이것이 바로 역사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사람들이 예. 이거 잔재 청산을 하자 그러면 벌써 7, 80년 지난 이야기인데 그렇죠. 왜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냐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들이 강제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 내면적으로 주장하면서는 겉으로 아까 빨갱이니까 안 된다 뭐니까 안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홍범도가 의병활하고 빨갱이 공산당에 갔을 때는 미국과 소련이 동지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연합국의 연합군의 네. 동지국 연합군 같은 연합군으로서 독재 정치하고 말하자면 그 전제 정치하고 싸웠던 부대였는데 그걸 빨갱이라고 지금 김일성화하면 예. 안 된다는 거죠. 역사를 제대로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가는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일제 때 일본에 의해서 현상금이 가장 많이 걸린 사람이 김원봉이에요. 근데 김원봉은 사실상 뭐 의열단 단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광복군에 결합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가장 치열하게 싸운 사람 중에 하나라 한 그렇죠. 분이라 볼 수 있는데 예. 이분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화로 알려지지만은 친일 그 경찰이었던 노덕술한테 뺨을 맞았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방되기 전에도 뺨을 맞은 적이 없는데 해방된 나라에서 친일파한테 뺨을 맞았다. 그래서 사실은 북으로 간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살해 위협을 느끼고 그때까지는 실제로는 뭐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도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의병 때부터 45년 해방이 되기까지 독립운동에 뛰어든 사람이 최소한 수백만 원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이 17,915명이에요. 여자는 그중에서 660명입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홀대했는가. 예. 이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 전에 또 조사한 것을 보면은 독립운동가 및 후손에 대해서 한 1,100여 명 정도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월소득 200만 원 이하가 75.2%입니다. 최저임금이네요. 예. 예. 그리고 학력도 고졸 이하가 65%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그 해방된 나라에서 서른받고 살았는가 이걸 느끼고요. 심지어 친일 후손 1,177명을 조사했는데 3분의 1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적 포기자가 346명이에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주류는 어떻게 보면은 친일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정말로 풍찬 노숙하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가난하게 최저생계에 예. 못 미치는 생활들을 대부분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볼수 독립운동의 있습니다. 후손인 손자가 할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 한 말씀을 이근환 지부장님 하셨잖아요. 얼마나 저희 회원님들 중에 예.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진짜 아. 원망스럽다고 말을 해야 하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과 그 후손들의 생활은 광복 후에도 제대로 대우를 받거나 저기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말을 안 해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할 때 정부의 보상을 받고 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후손인 내가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돈을 달라. 이건 못하겠다. 정부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본인이 뜻을 세워서 가서 한 일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공을 빨아서 보훈을 해달라, 뭘 지원해달라 이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광복회는 아까 그 보상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3.1절 기념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시던 순국 선열들에 대한 깊은 뜻을 정신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 나라가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사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좀 다시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에 오늘 총체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3.1 독립운동 사실 3.1절 이후에 3월 1일 이후에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또 만세 운동을 펼친 곳이 군산입니다. 우리 지역의 운동의 역사를 발자취를 한번 그래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지부장님. 보통 3.1운동 전사를 좀 저희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실제로 3.1운동 당시에 전북 지역에서 이 독립만세 운동에 뛰어든 분, 그다음에 휘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편이 아닌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그 상대적으로 그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여기 전북이라는 그 전북의 역사가 그 전사가 동학 그다음에 의병을 거치면서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분들이 3.1운동에 거족적으로 이렇게 뛰어든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1894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지금 1919년이거든요.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동학도로 몰려서 죽은 사람. 그렇죠. 실제로 전투에 참여해서 가서 전사하신 분들 나중에 수색하는 과정에서 동학도였다고 몰려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는데 명단도 확인이 안 돼 있고요. 그 뒤에 1906년에 한강이나 또 그 후기 의병을 태인에서 일으켜서 우리 이석영 의병장이나 전해산 의병장에서 전북에 의병장으로 추앙받는 분만 3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큰 의병 활동을 하고 이것 때문에 호남 의병 대토벌 작전을 해서 1909년에 전부 또 잡아다 이렇게 참수를 하고 형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도자 될 분들이 전부 없어진 뒤에야 1910년 강제병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19년에 만세운동을 할 때 큰 지도자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을 비롯해서 우리 임실, 최초로. 전주, 정읍, 익산 상당히 많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통 우리가 3.1운동 33인을 이렇게 종교별로 분리를 하면 보통 이제 기독교, 그다음에 천도교, 그다음에 불교 이게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이 독립선언서가 전북 지역에 전파되는 과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천도교 쪽에서는 인종익 씨, 보성사의 간사로 했던 인종익 씨가 그 보성사 사장했던 이종일 씨로부터 그 독립선언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전파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브란스 의전 1학년이었던 김병수 씨가 이제 이갑성 씨로부터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명이죠. 받아가지고 군산의 영명학교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퍼쳐가지고 군산에
군사는 이제 임피 옥구는 3월 4일이고 예. 군사는 이제 3월 5일인데 보통 3호 만세라고 그렇죠. 보통 표현하는데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함태영으로부터 받은 그 누구죠? 이명신 씨 예. 예,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1914년이면 호남선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전주 익산 간 경편철도가 그때 당시 놓여져요. 그러면서 전달의 방법이 예전보다는 많이 빨라졌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와 천도교 이런 세력들이 여기 전북 지역의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 이제 우리 3.1 운동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3월 5일 군산을 시작해서 많은 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임실 우리가 이제 이강한 지부장님의 그 오수 예, 둔덩이 씨 이야기 그 왜 임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주나 군산 익산보다도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예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1910년 되니까요. 19년도니까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교통 요충지는 도시가 형성된 건 전주가 컸지만 삼례와 오수입니다. 말하자면 역이 있었던 곳이죠. 당시에. 그런데 오수가 그중에 그 밑으로 가난하는 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8개 면이 오수역을 주변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구 집산이 많았고 또 그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그 전주이씨 그 오수에 살고 있는 순대기씨 어르신들이 조직적으로 저 독립운동을 주동을 했거든요. 아까 다른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앞장서고 일반 시민들이 나섰다면 이게 오수 같은 경우는 전주이씨 그 어른들이 마을마다 한 2명씩 3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미리 회의를 하고 나중에 또 회의를 하고 하면서 조직적으로 동원을 해서 이 행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고 크게 이루어졌던 시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44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왔죠. 오수에서만 44명, 저희 집안에가 16명 이렇게 독립운동가로 추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 문용기 목사님, 문용기 열사님의 유족 전화 연결하겠습니다만 익산에서의 우리 문용기 열사님의 일화도 참 가슴 아픈 일화입니다. 김재우 지부장님. 예, 지금 문용기 열사는 지금은 이제 구시장으로 불리는 지금 그 오아시 농장 사무실이 있던데 지금 현재 동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제 문용기 열사도 마찬가지로 저기 익산 오산에 있는 남전교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사사운동, 기독교 계열의 사사운동이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익산 지역에서는 이제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이 사사운동 당시에는 기독교 계열이 나서가지고 큰 운동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뭐 아시다시피 두 팔이 잘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독립만세 운동을 했고 그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시에 거기 현장에서 5명 정도 5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피해를 보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용기 열사의 그 피 묻은 옷은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용기 열사님의 유족인 문인숙님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숙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호칭을 문인숙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녀님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저희가 문용기 열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문인숙 수녀님은 열사님과의 어떤 관계이실까요? 직계 손녀이지요. 손녀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조금 이렇게 책자나 이런 데 알려진 것 이외에도 집안에서 자꾸
차근차근한 이야기가 흐다두곤 해요. 예. 예.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들으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들이 조금씩 있지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정말 지역에서 알아주는 효자였다고 해요. 예. 예. 그리고 아무튼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항상 막 살 길을 모색하고요. 예. 그리고 막 일제 만행들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수탈하고 착취하고 감시하고 막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졌는지 예.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막 지역에 막 뽕나무라도 심어서 예, 옷감을 짜서라도 살 방법을 찾으시고요. 예. 아무튼 항상 그 울분에 찼던 것 같아요. 예. 현실을 아파하고요. 예. 분개하고 막 고뇌하고 기회를 막 찾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소녀 되시는 우리 문인숙 수녀님도 연세가 좀 많이 드셨겠습니다. 네, 좀 그렇죠. 예. 특히 중반이니까요. 아이고. 그러면 아버님의 삶이 어떠셨는지 이제 성장하면서 더 보셨잖아요.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유족, 후손들의 삶이 그리 넉넉치가 않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는요, 그냥 그 호남 지역에 예.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예.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감시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셨는지 마음이 굉장히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아팠어요. 이런 흐자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예, 제가 그냥 지금 묻는 주제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항상 그 나라의 독립 예, 이를 위해서 인재 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굉장히 기회를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인이 이제 서양인 손수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본인이 손수 영어를 엄청 공부하셨다네요. 예. 밥 먹을 때도 단어장이 손에서 안 떨어지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요. 하하. 그렇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예.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24년 현재 105주년을 맞은 이 지금의 현대의 시대에 독립이란 단어, 또 애국이란 단어, 이런 단어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가 되어야 겨우 꺼내드는 정도를 보면서 우리 손녀 되시는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픈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네, 굉장히 아무래도 제가 수도 생활을 해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가족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라도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조금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냥 간단히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선 공휴일로서만 그냥 통과 의례식으로 매년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요. 예. 첫째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제 그 공포와 무단 통치 속에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총을 메고 곤봉을 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짓밟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첫째로 그렇게 악랄하게 당했던 그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는 축제가 하나 있어요. 축제로 기억하고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예.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또 기억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불의와 이런 위기 속에서 저항하는 민족의 후손이라는 독립정신에
그 자부심, 그 자긍심을 기억하는 그런 축제가 어떻게 조금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예. 소녀이시면서도 수도 생활을 하신 수녀님이셔서 그러신지 어떤 그 청산이나 갈등보다도 이 그날의 아픔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서 자부심을 갖는 어떤 정신적 측면을 더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이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야 다음에 미래에 잘못된 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지나서야 친일 청산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은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족으로서는. 네.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 작고 크고 일어나는 문제에서도 그 뿌리가 이 친일 행각을 청산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예. 그래서요. 예. 우선 저는 지금도 저는 너무나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일 행각을 했던 그 인물들 그런 만행을 정말 밝히고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서요. 사실은 이런 일이 없고 지금까지 혼선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민족 정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사리사욕 챙기고 이런 안면 몰수식의 삶은 우리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 그 민족의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의요. 정의. 예. 인간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정의의 문제예요. 이 사회 질서 훼손하고요. 예. 정말 나라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인간들의 앞으로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충분해요. 네네. 끝까지 찾아내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끝까지 찾아내고 밝혀서요. 이런 배신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 것인지 이런 풍토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 이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예, 친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재물과 명예를 누리고 있고요. 예. 저는 그런 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답답합니다. 예. 그 독립운동의 유족 손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발굴 아직도 많이 미진한 부분들을 숫자로도 앞에 김재호 지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더욱더 발굴하고 예우해 드리는 것이 이 또 지금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또 애국을 생각하는 그 시작점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요. 제가 지금 이해를 조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더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발굴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느 정도 뭐 보상 차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우를 해드렸을 때 지금에 살고 있는 현 시대 사람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위태로울 때 또 국가를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아직도 독립운동 후손들의 그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요. 일단 아마 대부분이 독립 후손들이 내가 그 자기 조상들 목숨을 다 바쳤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겨우 자손들이 생명 유지한 것만 해도 다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숨어 지내고 더더욱 교육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대를 이어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후손들이 저조차도요. 그 할아버지의 그 숭고한 정신과 그 피해 대가 생각하면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고 항상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독립 자금
후손으로서 한 30 얼마 나와요. 예. 예, 그 매월. 아하. 예, 그런데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 예.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움 처한 사람에도 뭐를 해서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게 피해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예. 이 돈을 어떻게 할아버지 의미대로 쓸 수 있을까.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궁리하다가 어려운 측에 써야 되겠다. 그리고서도 지금도 저는 거기서 함부로 아마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예. 이거는요, 직접 당사자들이 호화호식하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저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해주신 말씀이 독립운동 후손을 대표해서 절절함이 많은 우리 국민들의 귓가에 울림을 주실 것 같습니다. 가난만 되풀이되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 더 깊이 되풀이되고 전승이 되는 것을 저희는 오늘 우리 수녀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만 허락이 돼서요. 저희가 다음 또 인터뷰가 있어서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더 많은 정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익산 문용계열사의 손녀이신 문인숙 수녀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강아지 부장님은 지금 우리 유족과 인터뷰를 했는데 같은 심정이시죠? 지금 당연하죠. 예, 똑같은 손자 입장에서요. 근데 그 30몇만 원 나온다고 그러는 게 그 유족 중에서 생활이 저소득층으로 평가받는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 사업이라고 보기엔 매우 지금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금액으로 얘기를 하거나 처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데 아까 그 문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수녀님 말씀은 우리가 돈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다. 다만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상입니다. 근데 그 돈마저도 이걸 어떻게 쓸 수 없다는 말씀.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피로 흘린 그게 후손들의 생각입니다. 예. 글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글쎄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5년 전 오늘 불과 얼마 안 된 우리의 근현대사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가 지금 조금 편하고 잘 살고 OECD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이어서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만들어진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지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당대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애국의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실제로 저도 지금 숨쉬고 살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러한 독립운동가의 그런 헌신이나 노력들을 저희들 스스로 당대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 저는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뭐 앞으로 1000년, 2000년 뒤에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지금 당대의 현실인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렇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독립운동가를 선양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북 동부보훈지청 손순욱 지청장을 연결해서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시죠.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 동부보훈지청장 손순욱입니다. 예. 3.1절 맞이해서 저희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365일 때때로 이 관련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어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 우리 유족들과 또 운동가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보훈이라는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예. 보훈이라는 게 뭐 사전적 의미로는 뭐 공훈에 보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훈 행정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훈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존경이고요. 예.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그 삶이란 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바쳤을 때 국가와 국민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의 가족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보훈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여러 나라들의 전쟁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한 지구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현장을 보면서도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분단 국가로서 언젠가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 애국 또 국가 이런 보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더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문용기 열사의 손녀 되시는 문인숙 신부와도 말씀 나눠봤습니다. 좀 절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우 이야기를 바로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 달에 30여만 원을 받으신데 그것마저도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허투루 쓸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청장님. 예,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듣고 가슴이 먹먹한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된 지가 79년이 지났고요. 예.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으신 본인은 현재 전국에 이제 그 6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가 다 유족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보상금이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손자녀까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손자녀, 증손자 이런 후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 아마 보훈 혜택이 좀 많이 못 받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생존에 계시는 우리 독립유공자분이 6분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금을 최대 718만 8천까지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배우자분들은 뭐 최대 월 318만 5천까지 지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본인 같은 경우는 특별 요금에서 보상금 외에 또 월 232만 5천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문용기 열사 손녀분 같은 경우는 손자녀로서 지금 연금은 비대상이고 다만 이제 아까 강복회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 보상금을 못 받는 뭐 손자녀, 자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이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최대 47만 8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국가에서 지원한 부분이 금액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도 최대한 유족분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청장님 지청 입장에서 더 지자체들 찾아 장을 만나서 또 독립운동가의 발굴과 더불어서 어떤 유족을 또 찾아뵙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하고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국가보훈부 본부에 공원 발굴과도 있고요. 예. 정부 주도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적지나 기념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더불어서 우리 전주 같은 경우 지금 동물원 가기 전보다 보면 왼쪽에 어린이공원 쪽에 이제 추념탑이 세워져 있죠. 예.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회 이강한 지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랄까 아쉬운 대목이 좀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획은 혹시 세우고 계실까요?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는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나 시설, 기념관 이런 부분을 현충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현충 시설인 전북 지역 독립운동 추념탑과 추념각, 정인선 선생 기념관 그리고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에 당시에 건립할 때 국비를 지원하였고요. 또 이제 지난해부터는 우리 지역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배용성 조사 기념관을 장소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 20여 원을 지원해서 내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예. 자, 이강한 지부장님 인사 나누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이게 뭐그 보훈부에 부탁을 드려야 되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왜냐하면 우리 손 청장님 지역을 위해서 애를 써주고 계셔서 청장님께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보훈 제도가 본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본인이 혜택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저희 할아버지는 나라가 독립된지도 모르신 분이고 아까 문영기 여사님도 현장에서 191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후손들이 지금 아까 손녀 지금 75세 된 분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독립운동가들한테 해주는 건 살아계시는 분 몇 분한테는 특정 혜택이 있으나 그 옛날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그렇네요.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국가보훈정책에서 차별이 있다.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로 연계되는 3대가 지원을 받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여기 손자녀한테 한번 조금 지원해주고 그분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네요. 보훈지청을 넘어서도 이제 입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청장님. 3.1절 행사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도 많은 기념 행사가 열리죠. 예, 맞습니다. 관련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내일이 그 3.1절 105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전북도에서도 이제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남원과 완주, 장수, 임실에서 3.1절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 지역 독립운동 총연탑에서 참배도 있을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전주와 남원 임실에서는 105년 전에 상황을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북특별자치도 3.1절 행사에서는 우리 지역에 독립유공자 한 분이 포상을 받습니다. 정덕량 독립유공자분인데 지금 손자가 지금 전주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894년 며칠 전에 고부에서 또 재현 행사도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이 시작된 곳에서부터의 더 오래된 역사의 현장의 사건들도 재현되는 걸 보면서 1919년 3.1운동의 행사는 더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행사를 참여하고 정신을 계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청에서도 많은 노력 앞으로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3.1절 기념식 이런 데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분들 행정시설 많이 또 찾아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동부보훈지청의 손순욱 지청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부장님,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내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믿고 사는데 저는 걱정됩니다. 저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터로 몰려올지 피난을 간다고 포탈을 써서 갈지 저는 요즘 같으면 도망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현실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부끄럽습니다. 김재우 지부장님은 어떻게 프랑스 과거사 청산 후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 프랑스는 앞으로 위세의 침입은 있을지언정 민족 반역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당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 강연에서 그랬어요. 우리 민족은 위세의 침입을 받는 족족 민족 반역자가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조크였지만은 그건 정확하게 서글픈 현실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민족 반역자를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독립운동가를 예우하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민족문제 네네네 이건 좀 그래서
이 정신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 아까 문수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침탈을 받았던 것, 독립운동을 했던 것,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한 최근대 역사에 대해서 교육하고 전시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게 교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김재우 지부장님께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적 구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 사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좀 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연구시설이라든지 기구 설치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곧 우리의 진정한 교육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국민이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포츠로 말하면 이게 비인기 종목이에요. 저희가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라북도에 친일잔재 청산 TF가 꾸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일잔재 백서도 발간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뿐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반영구적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이러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가 뭐 시나 도에 있다라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독립운동가도 발굴하고 친일 잔재도 청산해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 군산에 가면 서수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서수면이 이 서수면이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일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8세기 초에 만들어지거든요. 그 전에는 일본을 상징하는 이름이 뭐 외국에서는 외라고도 했지만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일본이라는 이름이 서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풍이원 서수국이라고 해가지고 푸른 별사계 넘실거리는 그 이상향을 서수라고 해서 일본 서기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동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동산동도 2019년에 바꿨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동산동은 바꿨지만 역 이름은 동산역이잖아요. 지금도. 아, 또 그렇네요. 예, 이것도 철도청에 얘기했는데 이게 자꾸 떠넘기고 관련 국회의원조차도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도 하고 이거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머릿수로 일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노력으로 이제 우리의 친일 잔재의 어떤 교과라든지 도민의 노래 많이 그래도 변화가 이루어졌고 동상 철거를 통한 여러 현실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두 분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1분 정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한 지부장님. 네, 3.1절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일으킨 정신운동이고 우리 국민 정신을 가장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기억하고 참여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3.1 정신이 기억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좀 가족에서부터 사회에서 직장에서 좀 자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김재우 지부장님. 3.1 독립만세운동 사실은 거족적인 운동이거든요. 연인은 200만 명이 참가한 운동이고 박은식의 독립운동지 혈사에 보면은 거의 7,500명이 일제 탄압에 의해서 사망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그냥 관성적으로 기념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올곧게 우리가 계승하는 것들이 지금 시기에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수많은 독립지사들과 항일 의비영 또 이름 모를 순국 선열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현재 제10대 경제대국 6대 군사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오늘이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를 보면 어떤 정신을 계승해서 이어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발전 가능한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더 많은 대화 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복회 이강한 전북지부장, 민족문제연구소 김재우 전북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